이분은 배움의 열정이 굉장히 강하신 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배움의 열정이 강하신 우리 39기 교육생분.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파레드 39기 차용입니다. 네. 차용님. 네. 네. 음. 떨리네요. 평상시 말도 잘하는데 뭘 떨릴까요? 두 번째 인터뷰 아닌가요? 아니 차용님은? 네, 두 번째인데, 저는 좀 실전파인 것 같아요. 많이 떨다가, 또 닥치면은 안 떠는데, 그 전에 좀 떠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네. 자, 우리 그 차영님은 그 낙찰건이 어떤 건이에요? 사건 번호 말씀드리면 되나요? 저희가 켜드릴 테니까 네. 네. 그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제 평택에 있는 다세대 빌라고, 경태. 얘는 그 미군 부대 바로 그 인근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했던 욱수님이신가? 지산동 쪽에 되게 핫한 그쪽 지역에 되게 핫하다 이렇게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큰 도로를 기점으로 그 반대쪽이라서 이쪽은 크게 사실 장래성이 있진 않은데 여기가 이 지역이 구축 빌라들이 좀 모여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실제로 가보니까 제일 건물 외관도 그렇고 조금 그래도 좀 깔끔해 보이는 편이고 좀 평수가 조금 그 근방 빌라에 비해서 좀 큰 편이라 가지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 지산동보다는 거기는 핫한데 여기는 핫하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는 조금 낮은 층들이 잘 모여져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향후에 개발되기가 더 좋은 입지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다 보면 또 여기는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가격이 조금 아까 좀 낮을 수도 있는데, 응? 나중에 변화된다 하면은 또 이 지역이 또 변화될 수 있는데, 근데 여기를 먼저 가치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입찰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들어왔다고 내가 들었던 것 같은데, 몇 명이나 그 물건 입찰 들어왔어요? 18명 들어왔어요. 18명? 네. 뭐 봉으로 숨겨져 있었나요, 이 물건에? 여기가 제가 지금 6천에 받았는데 네. 지금 근처 부동산에도 그렇고 그 봉봉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도 전세 월세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붙어 있는 거 딱지를 봐도 매매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세 조사를 해봤을 때 네.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데 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전세를 놓을 건데 네. 그래서 제가 전세 놓으면 한 달 안에는 나갈까요? 그랬는데 거의 한 절반은 2달 안에는 나가요 이러는 거예요. 안 좋은 소리 한참 해놓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사실 전세를 빼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생각했고 전세는 한 7, 8천 정도 되고 근데 얘가 4층 건물인데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있는 건물 중에 4층이에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조금 4층을 비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1층이나 2층보다는 가격이 좀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샤시랑 도배까지 한다고 하면 9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최대 맥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던 거라서 저는 6천에 이제 낙찰을 받았으니까 못해도 7천 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목표로 이제 접근을 했어요. 좀 전에 그 뭐 네. 엘베가 없어가지고 선호도가 낮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네. 그거는 이제 부동산에서 보편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네네네. 왜냐면은 모든 건물들이 엘베가 있다는 거는 신축 건물이잖아요. 그죠? 그 신축 네. 건물이라는 거는 또 그만큼 또 월세 보증금과 월세가 비쌀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사람이 또 이쪽에 그냥 그 오피스텔 쪽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아파트 쪽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엘베가 있는 뭐 신축 건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죠? 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그 엘베 없어도 뭐 구축이라도 아니면 구옥이라도 아니면 단독주택이라도 이렇게 가시는 또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공인중개사님들은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엘베가 있으면 더 좋다. 뭐 샤시가 뭐
다 하얗게 깨끗한 걸로 바꿔놓으면은 뭐 세입자가 더 빨리 나간다. 이거는 이제 보편적인 이야기인 거고, 네. 4층이라서 들나간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제가 이제 경험해보고, 저도 이제 그 4층에도 살아보면 조금 이제 걸어 올라가는 거가 조금 버거울 수는 있긴 하지만, 지금 뭐 4층 이상, 뭐 5층도 앨범 없는 건물도 얼마나 많아요. 네, 그거는 사람 다 살고 네, 있고. 다 살고 있고. 산꼭대기 그 산비탈길에 이렇게 막 달동네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그쵸. 많은데. 버스도 안 다니고. 아닙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이쪽에서 말이 안 맞지. 왜냐면은 그 엘베가 없어서 안 나간다 하지만 지금 뭐 집을 내놓으면 집이 없다. 월세 세 맞추기 그 빠르다. 뭐 2달 안에는 무조건 다 나간다. 뭐 이거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인테리어를 조금 더 해놓던 안 해놓던 또 들어올 사람들은 들어오고 집이 깔끔하면 또 들어온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 조사할 때 시세 조사와 또 세입자 또 놓으면서 조사하는 거 또 틀리니까 또 한번 해보는 것도 답이죠. 네, 맞아요. 그 실제로 가보니까 이제 사실 제가 아직 긍정적인 눈을 필터를 끼고 가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4층 올라갈만 하더라고요. 원래 그래. 아무렇지도 기운이 않아. 넘치고. 장점이 옥상이 그 네. 반계단 올라가면 옥상이 있어서 옥상에서 이렇게 옥상 빨래를 말린다던가 좀 사용하는 게 용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3층보다는 차라리 4층이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이 옥상 정답이에요. 사용하기가 더 유용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맨 꼭대기층을 얻는 사람들이 옥상을 이용하기 위해서 옥상 어쨌든 내 마땅처럼 사용할 수 있잖아, 그죠? 네. 가끔은 친구들 오라 그래서 바베큐 파티도 할 수 있고, 그쵸. 나만의 거기다가 화단을 만들 수도 상추도 있고, 키우고. 이렇게 하기 네, 때문에. 지금 거기 그 화분 이런 게 많이 놓으셨더라고요. 지금. 네. 네, 그렇군요. 자, 이 물건은 그럼 어떻게 고르게 됐어요? 이 물건은 이래도 이렇게 하기도 했고 네. 저희 세미나 하기 전에 이제 물건을 골라와라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주겠다고 하셔서 제가 사실 한번 이제 실패를 하고 7.8기의 정신으로 아직 처음에 그 생각했었거든요. 이제 언제지 2차 세미나 때인가 1차 세미나 끝나고 내가 이제 잔뜩 그 용기 100배 주사 맞아가지고 네. 난 이번에 무조건 하나는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가지고 네네. 좀 했었었는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냥 1회 녹화할 때는 그냥 봤었는데 이제 골라와라 한번 분석해주겠다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진짜 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걸 또 봐주신다고 하니까 이제 막 또 눈이 반짝반짝해져가지고 또 신나게 찾았어요. 그렇게 찾다가 제가 첫 번째 찾았던 거는 그때 막 세미나 때 그게 전국에서 제일 좋은 걸 찾으려고 했더니 그게 이 시골이야? 막 이런 소리를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맨 처음 물건. 협회장님이 그 전에 이제 저기 어디지? 저희 39기 동기분들이랑 화상회의를 하면서 저희가 세미나 때 갖고 갈 물건들에 대해서 사전 검토 이렇게 같이 의견을 한번 들어봤었어요. 아니다 싶으면 그러니까 시세조사 간단히 한 다음에 가조사 간단히 한 다음에 이건 이렇게 하기는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같이 화상 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그 전에 골랐던 거는 아니다 이렇게 했어가지고 한 2번 빠꾸 먹고 이제 3번째로 찾았는데 이제 이거 또 어떤 분이 이제 조금 오락 물건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건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가져갔는데 협회장님이 저번보다 훨씬 조금 낮았다 이래가지고 뿌듯했었죠. 제가 이제 찾았던 거는 처음에 그냥 1회 독할 때처럼 다 무조건 찾으면서 하진 않았고 조금 조건을 축소시켜서 찾았어요. 이게 예산이라던가 1차, 그러니까 2차부터 5차, 6차까지 사이로 해가지고 그냥 전국으로 놓긴 했고 이틀된 물건으로.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좀 이상한 애들은 다 바로바로 거르고 좀 빠르게 이렇게 좀 봐서 골랐던 물건이에요. 좀 전에 뭐 이상한 물건은 바로바로 버리고 했는데 이상한 물건들이 바로바로 버릴 수 있고 보이던가요? 바로 보이진 않는데 일단은 뭐 임차인 대항력 있는 저희는 노란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임차인은 좀 보기가 편하잖아요. 그거 한번 보고 조금 사실 저도 권리 분석 같은 거 잘 모르니까
그냥 그런 거 보고 조금 많이 좀 걸렀다 노란색이 있으면 사실 그것도 다 보는 게 맞는데 조금 찾아와라고 하는 시점이 한 3일 전인가 4일 전인가 그랬어가지고 네. 조금 추려서 봤던 것 같습니다. 네네. 양이 없는 임차인 위주로. 그쵸.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물건을 이렇게 고르는 선별하는 능력이 참 중요한데 이제 요게 이것 때문에 이제 이래독을 우리가 하잖아요. 뭐 네. 보는 물건을 빨리 보고 그다음에 그 물건에 대해서 빨리 파악하고 시나리오 훈련까지 쫙 할 수 있는 능력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제 그 한 2달 배워가지고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건들이 나온 이건 아니다 이 버릴 수 있는 거 눈만 키운 것만 해도 엄청난 속도거든요 사실 그게. 걸러내는 거. 네. 처음에 아니, 이제 그게 사이트가 잘 돼 있어가지고 네. 보기가 훨씬 편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우리 그 차영님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이제 공무원이잖아요. 그죠? 네. 공무원이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안정적인 직업? 그 다음에 노후까지 보장되어 있는 뭐 철밥통의 어떤 공무원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재테크에도 관심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보통 어떤 사람들은. 그쵸. 근데 어떻게 그 경매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어떻게 계기가 있나요? 일단은 공무원이라서 월급이 너무 적어가지고 반대로. 네, 월급만으로는 응. 먹고 사는 것밖에 할 수 없겠다. 너무 그 호봉까지 기다리기에는 50대까지는 내야 된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좀 재테크에 좀 관심을 일찍 가진 것도 있고 네. 지난번에 그 1차 그 인터뷰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를 전세를 2년마다 다니다 보니까 전세가 상승이 너무 높아가지고 네. 안 되겠다 집을 빨리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더 또 일찍 갖게 됐고 네. 그렇게 하면서 그럼 어떻게 접근을 부동산을 하는 게 좋을까 해서 이것저것 책도 보고 뭐 유튜브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경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그거 생각났다. 저번에 그 입찰 법원에 가가지고 그 이제 입찰 쓰고 거기서 법원에서 한 사람 만났다 하지 않았었어요? 딴 데서 이렇게 배웠던 분. 네, 맞아요. 네네. 그때 그분이 그때 그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때 그분을 좀 이기고 우리 차영님이 낙찰된 거잖아요. 그죠? 네. 네네네. 그때 그 얘기와 그때 수업 중에 대표님이 그 차영님이 질문했었을 때 이거를 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해줬던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를 좀 이야기를 해줘 봐봐요. 일단 첫 번째는 확실히 아는데 두 번째는 정확히 어떤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그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게 너무 많아서 좀 내용을 첫 번째부터. 네, 첫 번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 간단히 한 사설을 잠깐 한 1분 정도 얘기를 하면 네. 저희 동기가 6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법원을 아예 안 갔다 오신 분이 2분이 계세요. 현재 기준으로. 네.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일단 한번 갔다 왔으니까 이제 사실 세미나 끝나기 아니 저기 사터 세미나 졸업하기 전 네. 마지막으로 법원을 가는 거였거든요. 제가 타이밍상. 그랬어가지고 그리고 또 지역도 좀 가깝고 그래서 한번 법원 갈 때 같이 가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한 분이 같이 가기로 했었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당일에 갑자기 전화 와서 지금 밥 사주러 가고 있다. 저희한테 말도 없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총 2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동기들이. 저는 네, 총 3명 이렇게 2명의 지지를 받고 이제 같이 든든한 좋다. 마음으로 갔는데 네. 그 2분 중에 한 명의 지인이 계셨던 거예요. 그냥 거기에. 많은 친한 사이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옛날에 알았던 분인데 근데 그분이 먼저 이제 인사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빌라를 하셨다는 거예요. 네. 혹시 해가지고 혹시 어차피 이제 다 입찰서를 넣은 상황이고 그냥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어차피 다 끝났는데 어디 빌라 넣으셨냐 그랬더니 다 끝낸 거예요. 같은 빌라를. 그래서 대박. 그러면은 어차피 또 같은 빌라인데 네. 같이 마음의 준비를 빨리 할 수 있게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볼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입찰가를. 그랬더니 이제 그분은 5,600을 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보증금 챙기셔서 집에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저는 그거보다 많이 썼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한 3시간 걸려서 왔는데 오자마자 집에 가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정신을 못 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빨리 나부나부를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뭐 배우셨냐. 그러니까 같이 또 3명이 있으니까 네. 핑퐁핑퐁이 되잖아요. 막 제가 그쵸, 물어보면 그쵸. 다른 분이 또 다른 거 물어보고 또 그걸 듣고 또 다른 분이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경매를 배우셨대요. 맞아. 현장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셨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7번 입찰을 하셨는데 네. 지금 7번째인데 네. 네, 이번에도 이제 제가 그분보다는 많은 상황이었으니까 7번째 또 폐찰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7번 폐찰을 했는데도 계속 다니시는 것도 대단한 거 싶기도 하고 근데 그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이거 낙찰을 받았을 때 플랜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 그분은 법인으로 접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평택은 조정지역이라 가지고 1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또 법인은 빌라의 경우에는 조금 피해 보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니까 네,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사서 어떻게 뭘 해가지고 어떻게 팔려고 한다. 좀 단기 매매 위주의 플랜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듣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한번 세미나 가서 여쭤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협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딱 한마디로 이제 요약하자면 7번 입찰해서 7번 폐찰한 사람의 말을 왜 그렇게 귀 기울여서 담아 듣고 있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였겠느냐. 이렇게 또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셔가지고 그럼 이제 그 부수적으로 몇 가지를 더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네 너무 아까 이제 그 가게사님이 말씀해주셨다시피 이제 전 진짜 재밌었거든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걸 재밌어 하기도 하고 내용도 재밌기도 하고 이 부분 말도 재밌었던 거예요. 이렇게 법인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그냥 너무 듣기만 하고 우리도 들어보면 정보를 들은 다음에 바로 내지 말고 정보를 듣고 저장을 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다음 행동을 하라라고 이렇게 강의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2번째 저장해서 좀 생각을 하는 그런 게 제가 좀 부족하다라는 거를 한 번 더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판단을 할 때 이런 과정을 더 거쳐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던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지금 또 물어보기 잘했다 생각한 게 만약에 이제 지금 안 물어봤으면 나중에 세미나 끝나고 이제 졸업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제가 휘둘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물어보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제 기억에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7번 떨어지고 법인으로 입찰을 봐서 단타를 생각한다고. 그래서 맞지 않도록 1년 안에 단타를 치는 목적이다라고 기억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때 대표님이 얘기해 줬던 게 그 법인에 1년 안에 팔게 되면 양도세가 거진 60% 되니까 세금에서 이익을 조금 내려면은 싸게 낙찰을 받아야 되고 싸게 낙찰을 받으려고 하니까 잘못 써가지고 맨날 떨어지게 되고 하고 빨리 팔아서 단기 이익을 취하려니까 싸게 또 매매를 해야 돼서 수익이 줄어들고 이래서 전혀 수익이 없는 컨셉을 가지고 그분은 지금 자기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39기 동기들한테 잘못된 투자법에 대해서 얘기해줬던 거 제가 그 부분이 조금 기억이 나요. 네. 순서는 같은데 좀 다른 부분을 이제 굳이 얘기를 하자고 하면 이제 양도세 중과 한시적 면제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65% 70%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 이제 이분 말에 의한 거예요. 같이 있지 않은 정보지만 일단은 지식 전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정보 전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한 35% 정도 이렇게 양도세가 부과가 돼요. 지금 한시적 면제로 반영을 했을 때 그렇게 하고 요거는 잘못된 정보였었는데 미군 부대가 들어오면서 비행기가 뜹니다. 그래가지고 비행기 소리 때문에 그 평택시청에서 지원금을 주는 게 있었어요.
20만 원. 네. 그냥 주는 거였는데 근데 저는 인터넷으로 전에 찾아봤었는데 그러니까 전날 찾아가지고 그날 이제 입찰 끝나고 전화해봐야지 라고 했는데 이분도 이거 전화를 해보셨다는 거예요. 그 전주 금요일에. 네. 그래서 계산이 된대요. 전 세입자가 전 주인이 안 받았대요. 그래서 요거까지 고려를 했을 때 뭐 720을 받고 샤시랑 뭐랑 하고 자기 돈 추가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고친 다음에 이제 1억 정도에 내놓겠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시세조사 때는 최대 9천이었는데 네. 완전 새 걸로 고쳐가지고 네. 1억에 내놔서 1년 안에 팔겠다. 이랬던 거였는데 그때 계산을 말씀해주신 걸로 했을 때는 한 1,800 정도 남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떼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제가 다음날 전화를 해보니까 5월 2일까지였더라고요. 접수 기간이. 700만 원 주는 게. 네, 그러니까 20년부터 22년까지가 대상인데 네. 왜 벌써 끝났냐?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저는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시세 조사할 때 요거를 고려를 안 하고 했었기 때문에 저랑은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받으면 더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시 이게 좀 다시 주거나 아니면 기간이 좀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느냐 이렇게 했더니 20년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청을 안 하셨다는 건 안 하는 걸로 간주를 하는 거다. 그래서 어쩔 수 없고 그 사이에 강도 공문을 한 번 우편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낙찰받았다는 얘기는 안 하고 집주인 것처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알겠다. 제가 다음 달에 한 번 더 전화해보겠다 이랬더니 가능성 없으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지금 대상이 아파트로 옮겨갔다 이렇게 얘기해서 뭐 아쉽지만 어차피 저는 그 부분을 고려하고 입찰을 들어갔던 게 아니니까. 네네네. 근데 그럼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생각하고 들어왔지만 잘못된 정보네요. 이미 끝난 건데. 예, 맞아요. 아이고. 되게 감사하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락처도 알려주셨어요. 네. 그 담당 주무관 연락처를 알려주셔서 저는 바로 직통으로 전화를 했는데 네. 5월 2일까지. 어쨌든 좋은 정보이긴 했는데 자기가 네. 입찰 볼 물건에 해당 사항도 없는데 자기는 그걸 다 넣어서 자기의 판매 전략 시나리오까지 다 끝냈던 건데 맞아요. 완전 네. 틀어진 계산이네요. 네, 그리고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제 협회장님이 추가로 또 말씀을 해주신 거는 내 돈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기준을 갖고 판단을 한 것 자체가 논리가 안 맞는다. 네. 그렇죠.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도 또 한 번 더 인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했다는 건데 그분은 네. 계획이라는 게 본인의 통제 안에 있고 본인이 이제 손을 건들 수 있는 게 계획인데 매도는 남이 정해주는 거잖아요. 그쵸? 사실 내가 아무리 뭐 싸게 내놔도 사람이 내 거를 딱 사간다고 의지가 나와야 되는 거고 하니까 매매한다는 건 내 의사가 아니야. 내 의사가 아니야. 어쨌든 그 시기도 딱 내가 이달 안에 매매해야지. 맘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 이런 분한테 졌으면 아주 자존심이 큰일 날 뻔했네요. 2등했어요. 2등했어요. 그분 2등했어요? 네. 그러면은 그 아영님, 그 차용님이 네. 그 입찰가를 결정하게 되는 그런 네. 그런 뭐라 해야지 스토리 같은 게 있었나요 따로? 왜 이 금액을 정했는지? 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판단을 해보고 저도 이제 생각을 좀 고민을 하잖아요. 낙찰가를 어떻게 할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승지님이 2번이나 저한테 한번 봐주신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거 피드백을 해주실 때 뭐 예를 들면 2,000에 40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하다 보니 뭐 2,000에 60까지 되는 거였는데 안 될 수도 있으니까 40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수익률표 분석할 때가 짠돌이표 돌릴 때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아니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걸 왜 40으로 적냐 그러면 낙찰가가 더 보수적으로 입찰가가 더 보수적으로 돼서 패착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계 얘기를 해주셨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전날 한 번 더 제가 왜냐면 5,800이랑 6천 중에 엄청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같이 화상을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승진님이 피드백 해주셨던 것처럼 내가 한번 동기들한테 해보겠다 이렇게 왜냐면은 또 협회장님 강의 중에 동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상하게 또 낙찰가 결정하지 마라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또 동기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일단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나도 정리를 한번 해보고 참고만 할 테니까 그냥 각자의 생각을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렇게 하면서 어차피 계속 쭉쭉쭉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한 분이 제가 5,800이랑 6,000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200 때문에 왜 그렇게 고민을 하냐. 200 때문에 1,000을 벌 수 있는 건데 1,000 이상을 벌 수 있는 건데 네. 200 때문에 만약에 폐차를 하면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부담 마인드 차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맞다 그러네 내가 너무 순간적으로 200 갖고 너무 욕심을 부렸다. 더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건데 그래가지고 딱 이제 6,000으로 마음을 잡고 이제 했죠. 네. 그러면 그 이등과 차이는 네. 얼마 났어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등과 차이는 얼마 났어요? 400만 원이요. 400만 원. 네, 두 명 2등이랑 3등까지 불러주셨는데 네. 둘 다 5,600대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네, 이게 3차가 최저 매각 아까 2차 그 바로 전 차수의 최저 매각가가 5,300이고 그 전에 이제 미납이 한 번 됐었는데 그때 낙찰됐던 사람이 한 20만 원 더 써가지고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은 한 200만 원 더 쓴 거죠. 2차 가격에서. 한 200, 200, 300 이렇게 더 썼던 거고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시세조사해서 짠돌이표 돌려가지고 좀 괜찮겠다라고 하는 가격을 쓴 거였어요. 그쵸. 그쵸. 그분들은 결정할 때 이제 그런 유찰가를 보고 결정을 하신 거고. 유찰 네네. 낙찰 그 유찰된 가격에 네, 네. 얼마 조금 더 올려서 이렇게 쓰는 거고 저희는 시세대로 한 거고. 우리는 조사를. 시세를 맞아요. 조사해서 짠돌이 수익률표를 돌려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 다양한 생각을 통해서 가격을 딱 결정을 하죠. 그죠? 네. 거기다가 동기가 왜 200만 원 갖고 고민을 하냐. 200만 원 가지고 더 써서 업을 해서 조금 더 여유롭게 낙찰되는 게 낫지 않겠냐. 그 타고난 선택이긴 해. 왜냐면 내가 간당간당하게 1등 하는 것보다 완전히 또 밀어붙이고 높은 가격에 딱 1등 되면 어차피 내가 쓰는 가격은 나의 수익률을 다 반영한 가격인 거지. 내가 모든 맞아요. 반영한 거지. 이거를 뭐 손해보면서 입찰가를 높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많이 투자를 안 하지. 네, 그쵸. 네. 그죠? 입찰 안 보죠. 입찰 안 보지. 돈이 안 되는데. 물건 골라놓고도 최종적으로 수익률표 돌렸을 때 수익이 안 된다 이러면 바로 버릴 수 있는 게 또 부자 마인드인 거고.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하셨군요. 어쨌든 지금 이제 그 아까 뭐 그분의 이야기를 하면은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마인드를 갖다 보니까 잘못 네. 배운 거지. 이렇게 기술은 늘지 않고 시간은 바쁘고 그러니까 사고 팔고 막 법원 다녀야 되고 바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 나이는 먹어가는데 물건은 하나도 안 생기고 낙찰 건이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우리는 입찰을 본다는 거는 100% 승률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 협회 회원들 보면은 그분 1년 동안 7번 떨어질 때 우리 교육생들은 막 10건씩 낙찰 받잖아, 한 사람이. 그러니까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걸 보면 완전히 차이점이 나죠. 어떻게 배웠느냐가 이렇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그러네요. 마인드로, 어떤 식으로, 네. 물건을 조사 실력하고, 어떤 식으로 물건에 접근하고, 어떤 식으로 물건에 조사하고, 어떤 식으로 수익률표를 돌려가지고 가격을 결정하는지. 네. 이런 게 이제 배운 어떤 스프라이즈의 6단계가 이거가 먼저 능수능란하게 막 이제 할 수 있으면 이제 고수가 돼가는 거죠. 그죠? 다들. 맞아요. 네. 우리 그 차용님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 봉봉님처럼 이제 2개월 되셨는데, 네. 2개월 동안 내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었나요? 그냥 이제 부동산 경매를 배울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좀 마인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좀 아름답게 바뀌었어요. 그래. 이렇게 가면 부자가 될 수 있겠는데? 막 이런 생각? 좀 더 확신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생긴 것 같아요, 확실히. 전에는 약간 예전에는 그냥 해서 되면 좋겠다. 근데 이제 경매를 해서 좋겠다는 건 알겠으니까 일단은 하는데, 일단은 뭐 그냥 그 정도로 접근을 했었었는데 그래도 또 큰 돈이니까 나름 그래도 큰 맘 먹고 한 건데 그냥 그 좀 바라보는 눈이 바뀐 것 같아요. 미래를 바라보는 눈, 미래 계획에 대한 그 규모 이런 게 좀 더 커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동안은 이제 경매를 약간 무슨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오. 뭔가 이렇게 네. 잘 살 수 있겠다라는 확신? 저도 그런 거 좀 느꼈었거든요. 경매 배우면서. 맞아, 네. 그런 게 있어요. 무슨 느낌인지 저는 좀 공감이 돼요. 정확하게 표현은 네, 못하겠는데 무슨 느낌인지. 뭐 그런 거지 뭐. 옛날에는 부자 되고 싶지만 내가 이제 그 노력을 하지만 좀 막연하고 그다음에 월급 타서 적금 모아가지고 어느 세월에 오르는 물가, 오르는 주택 가격, 그다음에 어떤 이런 거 생각하면은 한계가 느껴지고 막 무기력해지는데 내가 이제 경매를 배우고 나서 한 건 한 건 하면서 이런 물건 이렇게 투자하면 되고 저런 물건 저렇게 투자하면서 내가 이렇게만 열심히만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고 노력하다 보면 결과가 분명히 있겠구나라는 이 확신이 딱 쓴 거죠. 네네,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지? 네. 내가 알거든. 정확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정말 30대, 40대 돈 다 까먹었을 때 정말 그 썩은 빌라라도 내 집이라는 거에 대한 꿈을 꿨었거든요. 내 집. 내 집. 근데 네. 너무 막연한 거야. 음. 한 달에 200, 300 만약에 월급쟁이가 그렇게 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활비 쓰고 물가는 비싸고 가만 한 100만 원씩을 모은다고 치면 1년 모으면은 1200. 집값은 2억, 3억 최소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썩은 빌라 뭐 지방에 있는 것도 네. 최소 3억은 이제 하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사냐고. 3억까지 언제 가지? 언제 벌어? 1년에 그 1200씩 모아가지고. 근데 그것도 꾸준히 했었을 때 그런 거고, 중간에 일 생기면 또 와르르 돈이 까지잖아. 그쵸. 그러면 맨날 막연한 거야. 불안하고. 근데 경매로 가니까, 이거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쉬운 거다. 왜? 대출이라는 지렛대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떨어져 있는 물건이고, 네. 그래서 물건만 잘만 고르면 정말 앞으로 핫할 수 있는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어떤 경매에 대한 장점을 이제 알게 되니까, 이런 막연한 두려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잘 살 수 있겠구나,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월세 수익을 300, 400 만드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이제 현실적으로 느껴지게 되고, 그 첫 발을 또 뛰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자신감이 생겼네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자신감.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마니또 K에 가입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매의 끈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게 마니또 K도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게, 네네. 마니또 K도 계속 우리 그 선배들은 토론하고 또 모여서 또 어떤 자기들끼리 공부도 하고 막 스터디를 하는데, 이게 네. 마니또 K에서는 참가의 의미만 두면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막 토론하고, 왜냐면은 이 공부 자체가, 협회의 공부 자체가 토론 문화잖아. 막 네. 발표하고 얘기하고. 네네. 우리가 그 마니또 전체 화상해서 그 대표님 주제 하에 어떤 화상 토론을 할 때 대표님이 발표 몇몇 잘하는 사람들을 시키지 말고 발표를 잘 안 하고 소극적인 사람들을 막 시키라 하잖아. 그쵸. 왜? 적극적으로 변해야지만 우리가 투자 실력도 되고, 왜냐면 경매라는 게 적극적인 성향인 사람들이 쟁취할 수 있는 거지. 뒤에서 뒷짐지고 있고 나 몰라라고 이렇게 새침하게 있는 사람들이 복이 다가올 수는 없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스파레주 교육생이면 아니면 마니또 교육생은 다 성격적인 변화가 적극적인 성향으로 변해야지만 이제 부를 창출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강조하듯이 마니또 K 가면 이제 또 활동하면, 우리 차용님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워낙 공부하는 거가 재밌어 하니까, 근데 경매 공부하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요? 인테리어 강의도 너무 재밌고. 인테리어 강의도 강의. 순위 특강. 이사님께서 해주신 그 인테리어 특강, 법인 특강. 네. 맞아요. 뭐 어떤 걸 또 해줘야 될까? 그랬군요. 우리가 이제 경매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면 사소한 것도 재밌어요. 그게 다 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맞아요. 관심, 그죠? 네네. 그때 내가 얘기했던 중에 가장 기억나는 거, 이거 정말 좋다. 이거 있었어요, 혹시? 딱 제일 인상 깊었던 거 하나를 말하면, 화장실 고칠 때,
타일을 안 고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장실 공사하면 타일을 덧방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더 싸게 하기 위해서 덧방 정도로 한다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타일까지 고칠 필요가, 그러니까 이사님 말씀을 듣고 생각해보니까 네. 나머지 뭐 변기, 뭐 세면대, 뭐 수전 이 정도만 고치면 되지 타일까지 다 할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근데 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강의 들으면서. 그게 제일 딱 인상 깊게 떠올랐어요. 그리고 비용 자체가 확 줄어들잖아요. 예산 수리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담이. 네. 네. 가장 큰, 좀 비싼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부분으로 와닿았었어요. 가장 필요한 부분이었으니까. 네. 네네, 맞아요. 그랬군요. 네. 우리가 저번에 우리 차용님이 낙찰 받고서 장어 사줘가지고 우리가 불멍하면서 맛있게 먹었는데 네. 그날 본인들 불멍 몇 시까지 했어요? 불멍 자체는 한 12시 전에 끝났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한번 사러 가서 은호님이 아이스크림을 쏜다 하셔가지고 아이스크림 샀고 협회분들 그까지 다 사서 냉동실에 넣어놨고 그렇게 하고 이제 노래방 가서 한 1시간 정도 놀고 1시 조금 넘어서 끝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불명하면서 내가 참 보기 좋았던 게 제가 먼저 이제 방에 올라갔잖아요. 저 먼저 올라간다고. 네. 그때 이제 39기들끼리 그 스파즈 데크에서 도란도란 이렇게 앉아서 무릎 담요하면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가는데 네. 그때 이게 뭔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동기들과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동기분들이 처음에 살짝 낯을 가려서 그렇지 다들 되게 적극적이고 저희 회사할 때도 진짜 다들 되게 다 적극적으로 의견 게시하거든요. 진짜 한 명도 안 빼놓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일단 마인드 자체가 경매에 대한 접근하는 마인드가 적극적이고 그리고 본인들의 생각들이 다 깊어요. 그래서 또 그런 얘기를 해맑게 하다 보니까 화상에서도 하는 내용이었기도 했어가지고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거는 확실히 얘기했어요. 우리 오프 어디서 만날까 어떻게 뭐 만나서 뭐 할까 막 이런 거. 동기들, 네네. 네네. 자, 그럼 우리 남은 동기들은 입찰 물건이 다 정해져 있죠? 네,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물건은 정해졌고, 이제 입찰에 좀 더 보완해가지고, 이제 시세조사 파악만 다 되네. 그러면 39기는 그 6월달 안으로는 전원 낙찰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되기를 이제 희망하고 있어요. 조만간 며칠 안 남았지 않았어? 네, 맞아요. 6월달? 네. 날짜는 말 못해주겠다. 안 되죠. 그지? 비밀이에요. 6월 초? 네네. 어쨌든 39기가 이미 공부 중에 물건을 다 선정이 끝났고, 이제 2명은 낙찰되었고, 나머지 분들은 6월달, 쯤에, 6월달 초?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 네네. 물건을 지금 다 선정해서 2차 들어갈 건데, 이제 기대가 되네요. 네네. 그러니까요. 정말 이렇게 2달 공부해가지고, 완전 이렇게 실전까지 할 수 있다는 거는 대단한 실력인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대단한. 어쨌든 우리 차영님, 네. 정말 축하드리고, 혹시 두 번째 물건 혹시 찜해놓은 거 있으신가요? 저번에 같이 얘기했던 물건. 이것도 비밀이라서 말을 못하는데. 나중에 있는 거. 나중에 있는 거. 네. 그 물건, 두 번째 물건으로 들어가려고 준비 중인 거예요? 네, 맞아요. 벌써 뭐 첫 번째 건, 두 번째 건 다 정해져 있어서, 네. 아주. 계속 이제 1회도 할 거라 가지고 다시. 뭐 희봉님처럼. 네, 그쵸. 저희가 같이 할 거예요, 39기. 화상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또 물건 이래독 하면서 또 토론하고 계속 유지한다는 말씀이네요? 일단은 뭐 강의 들은 거 1단계부터 다시 정리하는 걸로 해도 되고 이제 1회독 한 거는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저희가 구글 문서 공유하게 만들어서 저기 자기가 그 1회독 한 거 개수 이렇게 적어서 올릴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하려고요. 그러면은 아까 그 봉봉님 얘기처럼 자기들이 공부한 거를 복귀하는 거를 같이 공부하면서 토론하면서 다시 한번 복귀할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러면 공부하는 게 그지 그동안에 지금 뭐 2개월 동안 배웠던 공부가 엄청나잖아. 그죠? 네, 그동안에 맞아요.
우리 동영상에서 봤던 이런 내용들까지 싹 정리해서 본인들끼리 다시 한번 그 복귀를 하게 되면 이 실력 또한 엄청나고 그 사이사이 또 물건 가지고 또 토론하면서 하게 되면 장난은 아니겠는데요, 그죠? 이제 먹은 것들 다 소화해야죠. 아직 소화는 못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과식 상태야. 아직 얼른. 지금 정체되어 있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39기가 쭉 같이 이제 동기를 해가지고 계속 스터디해서 실력을 막 해서 뭐 정말 좋은 소식 협회에 전해주는 그런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네.